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그런 거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부산 내리오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에서 내리오선을 한 현역 의원은 지금 없죠? 뭐 서병수 내리는 아니고. 내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수도권 내리오선은 역사상 있나요? 아마 있을 법도 한데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얼마나 뭐 밥값을 하느냐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방송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기품도 있으시고요. 다 주진우 라이브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신상 발언 새해니까 또 신상 발언 해주셔야죠, 안민석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국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주진우 라이브 상대 패널이신 조경태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경태 들려요? 의원님은 그 당대표 그 선거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조경태 출마. 그건 아니고요. 네. 조경태 대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당했냐 안 당했냐. 네. 그런데 특히 이제 18대 저나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재선 의원이었으니까 또 우리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사찰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진실은 이제 나중에 오픈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가령 나의 핸드폰을 누군가가 도청을 하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고,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를 이렇게 도청하고 사찰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진실을 밝히고 또 어떤 배경하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지시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 좀 복잡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사찰을 당하고 도청이나 미행을 받는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시고. 그 의심이 이제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요. 사실은 당시에도 우리 저희 18대 때 국회의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핸드폰 도청 되나 안 되나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님들은요 핸드폰을 5개 갖고 다니는 핸드폰 가방에 5개, 6개 갖고 다니는 의원도 제가 봤어요. 저 호주머니에다가 4개씩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좀 고급 정보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핸드폰 당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님은 하나만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근데 저도 한때 2개를 해봤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배터리 충전하고 귀찮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2개를 못 가지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만 갖고 다녔는데 항상 주위 의원님들이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왜 하나만 갖고 다니냐, 그런 충고를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1529님께서 멋진 답입니다. 지금 한 게 멋진 답은 아닌 것 같고요. 5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값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안민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드디어 응원 문자가 처음으로 왔어요. 그동안 조경태 의원님 지역구에서만 뜨거웠는데, 자, 안민석 의원님도 이번 설에 또 누구한테 얘기했나 봐요. 자, 조경태 의원님,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또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사찰이나 도청은 상당히 좀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역대 정권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장을 했던 신건, 그다음 임동원 이런 국정원장 출신들이 다 그때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네, 불법 도청으로요. 예, 유죄 판결도 났었고요. YS 때 만들어졌던 미림팀 네. 불법 도청을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4년 이전에는 보면은 국회 안에 보면은 그 국정원 직원들도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네네. 그 2014년 이후에 법을 우리가 개정함으로써 좀 그런 이제 일들은 없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큰 국민들께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안민석. 이제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습니다. 불법 도청도 없었고요. 네. 그거 좀 정정해두고 싶고요. 아마 지금 이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2009년 MB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청을 해서 네.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약 1,000명의 네. 거기 뭐 예술인들, 예. 저도 포함됐어요. 뭐 연예인들까지 제 문건도 나왔어요. 조경태 의원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같은 분도 해가지고 네. 이게 MB 정부 때 지금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박근혜 정부 때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민간인 사찰 이게 이제 과거를 그냥 묻어가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까미의 이야기 어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근데 안민석 의원님 네. 5년째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까미 말고 니체나 뭐 다른 사람으로도 조금 넘어가지. 아직 까미에서 폐지가 넘어가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사회 현실과 정치 현실이 아직도 뭐 그런 슬픈 현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까미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이게요. 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11조에 네.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10일 이내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개인들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보 공개 찬성하는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내에서도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은 네. 제 생각에 뭔가 이렇게 돈이 많거나 뭔가 캥기는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의원님들은 뭐 지난 일이니까 이건 뭐 이거 덜쳐내냐라고 하시고 좀 이렇게 뭐 당당하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이거 나 인권이 훼손당한 건데 네. 이거 내가 열람 받아서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떳떳하고 당당하신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정보 공개 청구하실 겁니까 국정원에? 저는 그도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자신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핸드폰을 뭐 굳이 2개, 3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요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너무 네. 쫓기니까 무서워가지고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 기자님 네. 같이 이렇게 예외적인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도청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옛날에 70년대에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가지고 대통령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는 범죄 행위 중에 굉장히 큰 범죄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역대 정권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여기서 어떤 이 사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네. 만약 필요하다 하면은 전 정권에 대해서 다 봐야지 예.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만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는 좀 상당히 좀 편향적이고 문제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저는 다만 이 21대가 시작된 지가 7개월,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은 보궐선거 앞두고 왜 선거 때 이 얘기를 들고 이것을 나왔느냐. 이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보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조경태 의원님은 선거 끝나고 나서 전면적으로 전 정권까지 다 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가그 정권에 대해서 자꾸 어떤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예. 지금의 여권의 어떤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여당에서는 진취적이고 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들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이 문제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이 국정원 불법 사찰 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저희 여당한테 유리하고 국민의힘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여당이 유리할지 야당이 유리할지 그건 속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이것은 진실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어떤 때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507님께서 의원 300명이 힘을 합해서 바로 잡아보죠 얘기하시고요. 7572님 이승만 때부터 싹 다 밝혀보자고요 얘기합니다. 권정환님께서 선거 끝나면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선거 끝나고 자 밝히자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선거 끝나면은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밝히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당대표 조경태 후보 이렇게 딱 나올 텐데 그때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 대해서 네. 만약에 여당에서 그렇게 하자면요. 네. 저는 앞장설 자세되어 있습니다. 조경태가 당대표 되면 이 문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 정권에 대한 확실한 조사 전체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문민정부 이후에 이어져 왔던 그 국정원의 그 사찰이라든지 도청 문제가 저는 그 한 점 의혹 없이 우리가 낱낱이 국민들께 밝히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아까 안민석 의원이 지적한 대로요. 아니 조경태 의원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판도라 상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누가 열겠다고 해서 열리고 막는다고 해서 안 열리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판도라 상자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1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공개하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성만 시대 거는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해가지고 개인의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 자료만 열람을 하는 거거든요. 이성만 때 사찰당했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성만 때 그때는 그때는 이제 안기부 그런 정보기관이 없었잖아요.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63년부터 아마 사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없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없고요.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게 MB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일 텐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지금 공개하자 아니면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하자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성님께서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또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해결 좀 하고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가 되면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럼 조경태 의원님이 오늘 이 순간 당대표 지금 출마 선언을 지금 하신 겁니까? 하셨잖아요.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을 출마의 변은 2부 정비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은 나이 9살 다현이는 놀이터보다 병원이 더 익숙합니다. 생후 100일부터 림프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희귀성 난치병이 겹치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다현이 부모님은 힘든 검사를 받으면서도 보채지 않고 꾹 참아내는 다현이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엄마 아빠는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다현이 역시 지금의 시련을 이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눈이 비로 바뀌며 언 땅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온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찬 바람결이 바늘 끝 같고 낮에도 햇살이 예년보다 약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0.4도로 예년보다 5.8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6도로 이틀 동안 때아닌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다소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5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1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광주 영하 3도 등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등 7도에서 13도의 분포로 낮에는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눈이 내린 지역, 이를테면 충청, 호남, 제주 등지에서 운전하실 때 미끄러운 구간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약간 날릴 수 있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해안으로는 모레까지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호선 정치비책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출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당대표 출마는 조금 쓰고요. 축하드립니다만 썼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끝나기 전이지요. 당대표 선거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바로 다시 뽑아야 됩니까? 민주당은 3월 달에 끝나나요? 이낙연 대표님의 임기가 3월 9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대표 선거를 하죠. 그럼? 그렇죠. 아마 4월로 지금 4월 말 5월 초 네, 5월 초로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면은 네. 바로 아마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그 물밑에서 굉장히 좀 뜨겁겠네요. 비대위 체제는 그러면 그때 바로 종료됩니까? 4월 7일?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계속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만두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 말고 다른 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 누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재앙 수준의 네. 그런 결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경태 의원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활동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오셨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이야 뭐예요? 지피지기. 네. 우리를 너무나 손바닥 보듯이 아니까 네. 참 두려운 그런 그 상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이야기를 듣고서 일단 기분 나쁘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저의 그 상대 패널이 이제 당대표급 당대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냐. 네. 한편은 상당히 제가 좀 왜소해 보여요. 네. 뭔가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어요. 나도 지금 심각한 고민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출마의 변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아무튼 공권력의 국가폭력, 민간인 사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네.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데 네. 저는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를 출마할 예정이거든요. 자, 밑거름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 재정파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사상 가장 공정한 그 경선 룰을 통해서 네. 가장 민주적인 그 경선 방식을 통해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나가 계시고요. 밖에 나가 계신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제대로 된 네. 전열 정비를 통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을 다시 살아나는 정권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입당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당 밖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은 이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상식과 원칙 네. 그리고 양심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정치다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야당이 그 동안에 뭐 열심히는 해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네. 아직까지 우리 당이 네. 국민들한테는 정의로운 정당 네. 또는 양심과 소신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저는 바로 세우는 그런 그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배현진 말고 배현준님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배현준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겁니다. 신뢰를 되찾아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님, 자 국민의힘 그리고 조경태 의원한테 저런 말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양심, 원칙, 소신, 네. 정의 이런 거는 진보적인 키워드거든요. 네. 이 진보의 키워드를 진보가 먹고 살 거리를 만약에 보수가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은 네. 우리가 먹고 살 게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안민석은 또 먹고 살게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조경태 의원의 당대표 저지를 위해서 네. 총력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는 잘 된다고 응원하라고 막 생각해보니까는 마이크 꺼졌을 때는 그래놓고요.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혜숙님, 네. 안민석 의원님 당대표 자리 어떠신지요? 왜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게 이런
이제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대권으로 바로 가십니까? 저는 이 당대표는 저희 쪽의 당대표는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 쪽에도 여러 가지 좀 그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을 한 군데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이번 조건이. 그래야지 대통령 경선도 관리도 중립적으로 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걸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이 개혁을 마무리하는 개혁성이 있는 분이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분이 이번에 저희들 우리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성원하려고 개혁적이고 합니다. 통합적이다. 이거 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통합적인 본인 얘기하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 그렇게 들립니까? 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만약에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분이 나서지 않으면은 뭐 저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안으로 넘어갈게요. 현안으로. 사실 안민석 의원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스포츠 체벌 이런 거 가장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최철원 금지법을 내가지고 아이스 하키장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최철원 회장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최철원 회장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배국의 학교 폭력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맨날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맨날. 제 삶 자체가 좀 그렇죠. 네. 하루에 3개씩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날만한 진보 매체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왜 최철원 회장 취임을 반대하느냐. 최철원 금지법 법안을 안 의원이 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상위법하고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최철원 회장 취임을 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를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통 있는 진보 매체 기자가 저는 전화를 해요. 그런데 최철원 씨는 10년 전에 커다란 사회적 무리를 빚은 폭력 사건의 가해자 아닙니까? 영화 모티브가 된 그런 분이세요. 분이 명예가 필요하고 봉사하는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취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회장 취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법을 진보 매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시 삼고 있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변해도 체육계가 가장 늦게 변하는 이유 중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이게 항상 사각지대에 있어요.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헌신을 하고 법과 제도를 저만큼 많이 열심히 바꾼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체육계가 사회 변화, 세상은 바뀌는데 체육계가 가장 느려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학폭 문제가 나오고 스포츠 폭력 나왔을 때 대한체육회 문제 계속 지적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재작년에 심석희 미투 사건이 났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진짜 스포츠 생태계 바꾸자 해가지고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 혁신회를 만들었고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7차례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그런데 그것을 대한체육회가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대한체육회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에서 정부 정책에 또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는 거에 거부를 하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스포츠 폭력이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체육회가 이제 시대에 맞는 이 스포츠 인권과 또 운동선수들 학습권의 이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사법부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실은 그 우리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그 정신을 바로 이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삼권 분립 정신이 또 제대로 성립돼야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또 기능을 바로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 행정부의 그 지배에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정치권의 또 이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런 그 형편없는 대법원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법부의 그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냥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법원장도 문제지만은 대법원장한테 면담을 하러 간 자신의 신상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면담한 부장판사가 몰래 대화를 녹취한다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스포츠계의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떤 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모습 보면 상당히 그 존경심을 많이 표합니다. 일단 존경한다고 하고 때리려고 그러죠, 이제.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부하 직원이 오죽 못 믿어봤으면은 부하 직원이 오직 못 믿었으면 그리 녹취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저런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상호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하 직원의 그 녹취 문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예. 그러한 그 부하 직원을 제대로 어떻게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죠. 저기 안민석 의원님. 또 하나가 이 대법원장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 본인 스스로가 좀 크게 좀 반성해야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그게 휩싸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 여기 대한 뭐 시시비비는 좀 차치하고요. 예.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만 어떤 스포츠 폭력,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을 해야 돼요. 스포츠 폭력은 예.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됩니까? 네.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의힘하고 한편이에요. 아, 그래요?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는 것을 거부를 하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요. 네. 제가 18대 때 학교의 학교 체육을 바꾸는 운동선수들도 공부시키고 네. 또 합숙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럼요. 네. 합숙 수업 폐지하고 또 폭력 지도자들 퇴출시키는 이런 법을 제가 18대 때 학교체육진흥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19대 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이모 의원이 국가대표 출신이죠. 그분이 네. 들어오셔서 이것을 없애는 체제학력제라는 게 이제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최소한 시키자는 그 법인데 네. 체제학력제를 없애는 법을 이제 그것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이혜리사 의원님이 그랬어요? 이모 의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여당이 그러니까 교육부가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체제학력제가 실질적으로 사문화가 돼요. 네. 그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 바로 정유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다시 체제학력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이 체제학력제를 또다시 폐지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지금 막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 당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우리 힘없는 야당 탓하지 마시고 여당에서 올바른 법이나 올바른 정책이라면은 그거는 국민들 성원을 저는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역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네.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네요. 정비록 마무리할까요, 안민석 의원님? 얼른 인사하세요.
하여튼 조경태 의원 당대표 되는 거를 좀 저지하는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돕겠다면서.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그리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선산휴게소 지나 2차로와 갓길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